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이 아파트 남해 푸르지오 아파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앞서 2003년도에 제가 1억 5,750만 원을 주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전용면적 25평. 그런데 이 아파트를 2015년에 이때 사서 이때 판 거죠. 얼마에? 3억에 팔았습니다. 즉 1억 4천만 원 정도 늘 이익을 본 거죠. 그래서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라. 왜냐? 돈을 벌었기 때문에. 너는 노동을 하지 않고 벌었다. 그래서 양도세를 내라 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냐? 나는 돈을 번 게 아니다. 돈을 한 푼도 벌지 않았다. 손해를 보았다. 그 이유가 뭐냐? 2003년도에 마을버스의 가격은 450원이었다. 즉 나는 35만 회를 탈 수 있는 가격을 주고 분양을 받았다. 그런데 현재 마을버스, 2005년에 마을버스가 1,000원이다. 난 3억을 주고 팔았지만 나는 30만 회밖에 못한다. 즉 나는 5만의 손해를 보았다. 따라서 여기와 여기를 봤을 때 여기가 크지만 이것과 이거를 봤을 때 여기가 더 크다. 난 손해를 본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거예요. 돈을 1억 4천 본 것도 맞고 실제로는 버스를 5만에 더 못한 것도 맞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됐냐. 다 이야기는 거짓말이지만 제가 지어낸 2003년도 폐지 가격을 보고 2015년 폐지 가격을 보니 똑같더라. 자, 폐지 가격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너는 돈도 벌고 폐지 키로수도 얻어갔다. 그래서 양도세를 내야 된다. 이 폐지 가격을 보면 이 3번안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거 다 띄워버리면 이런 내용들 다 띄고 보면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무엇인가? 다 떼고 보면 이 금액이 이 금액으로 매각을 했다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남해 푸르지오 분석을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전용면적 25평이다. 보시다시피 위치는 이렇게 울산 종합운동장 그리고 뒤편에 있는 남해 푸르지오 1차 아파트입니다. 뭐 사는 데는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 아파트를 보시면 이 울산 지역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이렇게 오르다가 2007년도부터 이게 내려온 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 울산 지역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내려간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의 분양가를 보면 2003년도에 얼마에 분양했다? 1억 7천에 분양한 겁니다. 그 점수는 7.1이었습니다. 자, 7.1 광역시에서 뭔가 좀 안 좋죠. 그러나 뭐 6.8, 6.7, 7.1 뭐 울산 잘 사는 동네니까 인정을 해주고 이게 여기 있던 겁니다. 그러면 울산의 아픔, 울산의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돼 있냐? 2003년도에 1억 7천은 어떻게 돼 있냐를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2003년도에 1억 7천은 현재 2009년도에 이 위치 내에 있을 수 있는 거죠. 3억 5,100, 3억 8,200, 3억 8천에서 4억 4,500. 그래서 이 위치 내에 있는데 지금 있는 가격대를 보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아랫부분도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무엇이냐면 이게 이렇게 있는 거죠. 더 이걸 확대해 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파트에 있는 게 보시면 이 아파트 이렇게 있고 지금 기준층을 잡아서 보면 이 아파트도 이렇게 있고 이 부분에 있던 아파트도 이렇게 있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또 이런 아파트도 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또 이쪽 부분에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기준 점수를 감안하더라도 이게 2018년 19년도에 과연 떨어진 건가? 아니란 거죠. 자, 이때 분양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돈을 번 거 아닌가? 1억 7천을 사서 3억 5천에 팔면 1억 8천 돈을 번 거예요, 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게 굉장히 금매 가격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냐? 그게 아니라 적정 가격 내에 있다. 그럼 대체 뭐가 떨어진 거냐? 울산 지역 이 남해 프로지에 대체 무슨 악몽이 있었길래 울산 지역이 힘들다, 부동산 시세가 완전히 망가졌다 하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가장 고가점에 있었던 이 시기를 또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보면 자 이런 거예요.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 4년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도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울산도 올라갔던 거예요. 여기서 올라갔는데 2006년도에 2003년도에 이 금액이 어떻게 된가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장가가 3만 6천이에요. 맨 끝이. 그리고 적정가가 2억 7,100이죠. 이 금액이 2016년도에 1억이 오르면 적정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전부 3억 7,500과 4억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들이 대부분의 이 금액들이 지금 어디로 가 있냐? 완전 고가로 가 있는 거죠. 완전 고가. 언제 입주 10년 된 아파트가. 자, 뭔가 이상하고 고가로 가면 안 된다고 제가 대구 수성구, 광주 봉성동 상무지구 고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가로 가면. 그러면 이 아파트가 어땠느냐? 자, 2003년도에 1억 7천 주고 분양을 받은 거예요. 자, 그때 450원으로 했으면 37만 7,777번을 탈 수 있었죠. 그런데 2015년도에 4억을 부른 거죠. 왜 4억에서 더 안 가냐? 더 4억에서 더 높아져라. 그런데 이때 1,000원이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이것도 높아지고 이것도 높아진 거죠. 다시 돌아가서 양심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걸 쉴드 쳐주려면 봐라. 난 사실 가격이 오른 게 아니다. 가격이 1억 4천 올랐지만 실제로 나는 버스를 5만원에 더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손해를 본 거다. 라고 해야 하는데 쉴드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버스도 3만원에 더 타고 가격도 2억 2천이 오르고 여기서 더 올라달라?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없으면 경제는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매물이 이렇게 구축을 사주면 어떻게 된다? 자, 분양 세대 수는 254세대예요. 그런데 이 금액대에 있는 사람들은 한 10명이고 그 이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냐? 44명 정도 있었겠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분양을 맞아서 여기 2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의 가격은 누가 결정을 해주냐?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가 4억에 들어왔어? 그러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나는 3억 8천에도 팔 수 있고 3억 5천에도 팔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구축을, 이런 구축들을 비싼 가격으로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줘야 되냐면, 사줄 땐 이 사람들이 옷 던지는 가격대로 사줘야 되는 거죠. 즉 지금 보시면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현재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됐냐, 한 번도 이 아파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적정가를 가본 적이 없는 아파트예요. 이 금액대로 한 번도 매각이 되지는 않은 아파트란 거죠. 즉 이 지점이 지금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하단가 영역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아파트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다. 가격은 올랐지만 이 평가 점수가 이렇게 내려갔다. 구축에서. 그러면 좋은 거다. 즉 이 위치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울산은 지금 이 아파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남해 프로지오는 결론적으로 분양가 대비 적정가 수준 내에 들어왔고 금매가가 한두 개 있는 당연스러운 아파트 가격대로 들어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폭락이다, 울산 지역이 폭락이다 하기에는 뭔가 꺼름칙하죠. 왜냐? 이때 한바탕 해먹었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죠.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상한 모형을 그린 아파트다. 그러나 그 종착지는 결국 같아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울산 지역의 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건 어떻다? 전세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액대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양을 받았던 사람도 이제 목에 숨이 차오르는 거예요. 왜? 이때 이 사람들만이 고통을 받았겠죠. 4억에 샀는데 내 아파트가 4억 2천, 3천, 4천 이렇게 못 가고 3억 8천, 3억 7천 이렇게 갔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목이 숨이 턱턱 막혔겠지만 분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2019년, 2020년이 됐을 때 이 사람들도,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3억 5천대를 못 받으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 돈을 받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데 이 돈을 안 받고 간다면 이제는 못 가는 거죠. 즉 2015년도에 3억 5천을 받았다면 광주광역시 가서 아파트 신축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다? 어려워지는 거죠. 즉 우리가 혁신도시 아파트를 보았을 때도, 혁신도시 아파트가 지금 얼마 하나요? 그때 보았을 때? 그렇죠. 이 돈으로 혁신도시 분양 넣기도 힘들다. 자, 혁신도시 봤을 때 그냥 기본 건축비만 해도 2억 5천을 달라요. 건축비만 2억 5천을 달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무엇이다? 남해 프로지오는 결론적으로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굉장히 폭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피로감 때문에 떨어진 거고 이제 적정가에 들어왔다로 끝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칠레에서 지하철 요금이 50원 인상했는데 민심이 폭발했다. 칠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자, 이 지하철 인상은 단지 빈상의 일각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칠레 내 빈부격차 그리고 사회 불평등, 서민층의 너무 높은 물가가 지속돼서 서민들의 불만을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칠레 상위 1% 부자가 26.5%를 소유하고 나머지 하위는 21.1%의 부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 칠레가 이렇게 이 시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대중교통, 전기, 수도요금, 공공요금이 너무 자주 오른다. 너무 자주 오르니까 분노에 찼고, 두 번째, 이 OECD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칠레 지하철 요금이 세계에서 9번째로 비싸더라. 그래서 이렇게 칠레가 지하철 요금이 50% 인상했다고 해서
민심이 분노했다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